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5분입니다.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좀 녹화가 늦었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어젯밤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분위기가 심각하게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이미 상승으로 전환돼서 잘 상승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그 와중에 상승의 속도가 약간 둔화되는 그냥 건전한 조정을 거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도 하락한 것은 의미 있는 매도세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의미 있는 매도세가 아닌 겁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가 안 나왔으니까 계속 일단 위쪽으로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눌림시 매수가 기본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하락했던 표면적인 이유들이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씩 복습하자면은 경제 지표들이 부진했다라는 거, 또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 우려, 또 그리고 그 아침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긴 한데 그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일단 저의 생각에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악재, 뭐 어떤 뭐 실질적인 뭐 진실된 뭐 그런 악재가 아니고 이런 거는 표면적인 악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건 표면적인 악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부진했던 거는 그 전날 이미 지표 발표 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이제 먼저 오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를 가볍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치른 거지 뭐 이런 악재 때문에 시장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일단 약간 반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어제 물가 지표가 높고 뭐 고용 지표가 뭐 좀 부진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주식시장 대장이 누구죠? 아직까지 누가 뭐라 해도 엔비디아, 나스닥, 뭐 빅테크란 말이에요. 이런 주도주들은 사실 지금 통화정책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주식들입니다. 통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주식들은 고금리에 허덕이는 뭐 중소형주들이나 러셀지수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주도주들은 별로 이런 거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물가지표는 표면적으로만 좀 중요한 이슈였지 실질적으로는 별 영향 없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 생각을 하는 거고 표면적인 악재라 생각을 하는 거고 전쟁도 그렇습니다. 사실 전쟁 자체가 악재가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그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인플레 우려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인플레 부담, 잔잔한 부담 이런 걸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일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뭐 빠졌다 그렇게 보기는 지금은 조금 좀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인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 매파적인 발언 그 아침에 제가 안 그래도 깜빡하고 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어떤 연준 위원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스틱 애틀란타 페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이런 변동성은 11월에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부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좀 매파적이죠, 그죠? 동결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11월에 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장기 금리가 뭐 잔잔하게 좀 오른다던가 이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 지금 주식시장 주도주들은 표면적으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영향 없다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어떤 표면적인 악재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표면적인 악재들이 있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뭐 진실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으로 살짝 빠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보다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 기준으로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을 이미 돌파한 차에서 위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상승 속도가 어젯밤에 하락하면서 약간 둔화가 된 거지 계속 우상향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물가지표 하나 더 발표됩니다. PPI. 솔직히 별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있으니까 일단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PPI 그죠?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발표가 되고요. 미국 증시 개장 후에도 미시간 지표들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됩니다. 이런 지표들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경제 지표 잘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적 발표 시작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
조금 전인지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행주들, 금융주들의 실적이 벌써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사실 지금 종목 바이 종목으로 약간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 시작했다는 거.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이게 시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실적이 발표가 되긴 됐더라고요. 잠시 보시면 JP 모건, 웰스파고, 블랙락, 뱅크 오브 뉴욕,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런 은행들이, 이런 금융주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다 예상에 부합하고 아직까지는 양호한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부터 기업 실적 발표되는 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 지나간 소식이긴 한데 그냥 가벼운 이슈 알아만 두세요.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저녁 8시 11분 지금 이 시간 현재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약간 아래쪽으로 좀 처지고 있습니다. 이게 30분봉이고요. 미국 S&P도 살짝 분위기가 조금씩 안 좋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테슬라의 탓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그걸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약 7%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녹화 중인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7%까지도 하락하는 걸 보긴 봤어요. 테슬라가 급락을 하니까 이 주식시장이 좀 부진한 그런 영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테슬라가 급락 중이다라는 거 일단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죠. 예, 오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낮에 있었던 소식 하나 있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분위기는 다소 오늘 좀 부진하긴 했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알고 넘어가자. 오늘 밤에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쭉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죠? 이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했다는 소식이에요. 이런 점들 참고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 좀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코스피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은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물론 영향이 있겠죠. 근데 사실 한국은행은 이제 미국 연준의 정책을 비슷하게만 잘 따라하면은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그냥 잘하는 거라서, 하여튼 이 정도면 일단 잘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한국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당장 미친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계속해서 바닥을 못 잡고 있는 삼성전자가 사실 가장 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에 지금 큰 관심사지, 사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이런 건 좀 다소 투기적인 한국 증시에 일단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소식은 일단 알고만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럽 증시 보시다시피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다 좋습니다. 쭉쭉쭉쭉 유럽 증시 잘 올라가고 있다. 어젯밤은 가벼운 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사실 나라별로 조금씩 색깔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좀 혼조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다 강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다만 여기가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죠. 이게 하락 전환의 신호? 아니죠. 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근데 조금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오늘 정도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이 진행 중인데 이게 만약에 건전한 조정이려면은 저는 오늘쯤은 이제 상승을 해줬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오늘쯤은 다시 5일선 위로 탄력적으로 올라타줬어야 이 급격한 상승이 훅 꺾이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어떤 5일선을 오늘쯤 올라탔었어야 되는데 못 올라타기도 했고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조정이 심화될 거다. 가격 조정으로 심화될 거다. 혹은 단기 고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앞으로 좀 부진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거 보면서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을 나머지 제외한 세계 증시는 약간 청개구리, 약간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중국 주식 오르면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지는 경향이 종종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느낌상은. 그 중국 증시가 자빠지면 세계 증시가 뭐 강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요 며칠 전에 그죠? CPI 발표 전날 수요일 날 밤에 이미 방향성을 이렇게 위쪽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국 증시가 단기 고점을 만들었다는 거, 이런 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아직 뭐 꺾인 것도 아니고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지금 꺾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증시가 꺾인다면은 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증시는 좀 탄력적으로 앞으로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잔잔하게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중국은 조정이 깊어질 거다. 일단 단기 고점 나왔다.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워낙 변동성이 극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좀 매매 잘하시는 고수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 이런 건 좀 쉽지 않죠. 개인들이 매매하기는요. 다른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조금 좀 시원찮다 이겁니다. 그 전부터 중국 관련된 자산인 구리 가격은 이미 꺾이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도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계속 아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부진하면 사실 중국 증시 오르면서 국제유가 같이 오른 것도 있죠. 물론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상승한 게 표면적인 이유이긴 한데,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 국제유가가 올라가겠다. 이거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중국 증시가 부진할 수 있다. 그럼 국제유가도 좀 부진할 수 있겠구나. 국제유가가 부진하면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다 보다 하면서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 약했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미국 증시엔 긍정적일지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건 가벼운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아직까지도 국제유가 좀 약하긴, 그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지만 이거는 지난번에 워낙 강한 추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금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하락 전환이 됐다라고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국제유가는 상승 추세를 끝내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를 끝내지 않았고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힘이 빠지니 혹시 얘도 힘 빠지는 거 아니야? 좀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금값은 오르네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도 잠깐 볼까요? 홍콩도 아무래도 좀 약하죠. 물론 뭐 중국 본토보단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얘도 일단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더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잘 못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얘도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가 좀 약하네? 좀 수상하다. 중국 증시는 좀 약하구나. 미국 증시나 다른 나라들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 하여튼 뭐 중국 증시가 약해서 그런지 한국 증시도 좀 안 좋긴 안 좋았는데 하여튼 중국이 좀 안 좋긴 했다. 참고적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자고요. 뭐 위안화 일단은 그저 요즘 달러 강세가 아직 진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약세가 이렇게 위안화 약세 올라가는 거죠.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진행 중이긴 한데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의미 있는 매도세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 달러 강세의 힘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이 추가로 상승하는 데는 일단 좀 주춤한다. 뭐 요 정도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달러 강세의 위력을 우리가 다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엔화에서도 그런 게 명확하게 보이죠? 위로 올라가고 있다. 달러 강세가 진행 중이구나. 유로화에서도 그죠? 유로화가 아래로 내려온다. 달러 강세가 진행 중이구나. 이래저래 달러 강세.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달러 강세,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쨌든 주식시장이 아니 지금 금융시장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PI가 좀 높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눈치를 살짝씩 보고 있어서 뭐 그래서 지금 뭐 상승 탄력이 뭐 좀 둔화됐다 이런 식으로도 어쨌든 설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뭐 시장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생각은 주식시장은 어차피 그저 빅테크나 주도주는 어차피 통화 정책하고 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그런 관점도 가질 수 있다, 그죠? 예,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인플레이션 눈치, 채권 시장의 눈치를 주식 시장이 조금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좀 약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여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쭉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좀 내용 살펴볼게요. 한국 증시는 오늘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오래간만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오래간만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상승을 뭐 그동안 뭐 가끔 가뭄에 콩나도 하루씩 하긴 했으니까. 아무튼 오늘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영향인지 어쩐지 마이크론 급등했던 영향인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일단 뭐 별 의미는 없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이면 이제 삼성전자도 어떤 매수세를 확인할 때가 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심증상으로는 드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바닥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중요한, 그죠? 앞으로 보면 미래가 결정된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미국 증시는 이미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일단 당분간 뭐 한두 달, 뭐 최소 뭐 대선 이때까지는 뭐 증시가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 좋으니까 뭐 세계 증시가 당장 다 같이 죽지는 않겠죠, 그죠? 한국도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 그래서 지금 아직 바닥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 어쨌든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큰형님이 이렇게 방향성을 일단 위쪽으로 일단 끌어주고 있으니까 얘네도 이제 좋아지겠지. 지금 어떤 중기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잡으면은 한동안 좀 마음 편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름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일단은 좀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삼성전자 매수의 어떤 그런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막 모아가신다. 아직 그런 거 제 생각엔 좀 어쨌든 모아가는 그런 건 일단 뭐 제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아직 어떤 매수의 그런 근거, 어떤 매집의 근거도 솔직히 지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락이 살짝 둔화된 정도지 하락 속도도 사실 지금 만만치가 않긴 해요. 뭐 물론 뭐 어떤 뭐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인데 지난 뭐 몇 년간의 몇 년간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긴 했죠. 이 정도 빠진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늘긴 했다. 뭐 약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단기 바닥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계속 찔찔찔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 속도는 매우 둔화된 건 맞는데 하락 속도 둔화 정도로는 뭘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분봉인데요. 대략적으로 여기 이 정도, 그죠? 한 6만 100원, 6만 200원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 위로 찔끔 아래로 찔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도 가격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거래일 참 6거래일이 아니고 어쨌든 굉장히 6거래일 맞나요, 이게? 네. 6거래일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이 6만 100원 뭐 이 정도를 이 정도 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하락이 좀 둔화가 된 거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일단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바닥 신호 이런 거 없다는 거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찔끔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그런지 다른 종목들은 좀 부진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잠시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라서 그런지 하이닉스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도 좀 빠지는 모습. 하여튼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부진한 이런 흐름들이 약간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어쨌든 아직 이런 흐름들이 본격화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바닥이 안 나왔다라는 게 어쨌든 핵심. 삼성전자가 확실히 살아나야 아마 다른 종목들이 죽든가 뭐든가 좀 본격적으로 그런 게 나타날 텐데 어쨌든 아직 본격적인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참고적으로 그 내용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오늘 좀 부진했죠. 알테오젠이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2차 전지들이 박살이 나면서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했다. 삼성전자 상승을 하니 코스닥이 오늘 5일선을 깨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올라오니 다른 종목들이 조금 부진함이 느껴지는 게 이제 오늘 하루였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계속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그 지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잠깐 코스닥 좀 먼저 보자면요.
코스닥은 어째 오늘 조금 좀 의미 있는 매도세가 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됐으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만한, 이제 단기 고점은 나왔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코스닥 5분봉인데요. 몇 거래일째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 5거래일 동안 이제 어딘가를 넘지 못하더니 이제 오늘은 어떤 5일선을 훅 깨는 강한 매도세마저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매도세를 봤으니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뭐 나쁘진 않단 말입니다.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스닥이 지 혼자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일단 가지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 코스닥은 일단 위쪽으로는 이제 좀 어렵다. 일단 단기 고점 나왔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위기가 있었는데 극복하고 나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다시 이제 여기서 어떤 위기의 신호가 좀 등장했다 싶습니다. 코스피는 좀 애매해졌어요. 코스피 지금 이제 분봉을 보고 계신데 지난 2거래일 동안 이제 거래했던 구간이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 부분이 오늘이죠.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머리 위에 11선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일봉에서 11선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11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21선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선과 21선 사이에서 이거는 좀 방향성이 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약하지만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 빨리 이 자리를 극복하면서 탄력적인 매수세, 강한 매수세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좀 이 자리가 바닥으로서 굳어지고 안심이 되는 건데 이건 뭐다? 단기 바닥은 만들어서 일단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겠다 이건데 올라갈 생각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단기 바닥은 만들었는데 올라갈 힘도 없다. 떨어질 생각도 올라갈 생각도 없다. 약간 좀 그죠? 혼조한 그런 구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5일선 위에 올라타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하락 전환으로서의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매도세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으니까 일단 위쪽으로 일단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 바닥은 지난 뭐 10월 2일, 10월 4일, 뭐 10월 7일 이런 과정에서 단기 바닥은 만들었고요. 네,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었고 의미 있는 매도세까지는 여기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일단 힘이 없더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일단 좋게 보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 어떤 중기적인 관점 뭐 예를 들면은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미국 대선 정도까지 네, 일단 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위쪽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큰 방향성을 위쪽으로 뭐 미국 대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일단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곡 자리 뭐 그런 개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21선이 꺾어지기 시작했다가 21선이 이제 오래간만에 21선을 다시 올라타고 이제 21선을 위쪽으로 이제 올라타 보려고 오래간만에 상승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시작점에서 이제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는 아래쪽으로 가는 강력한 매도세는 안 나오고 여기서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좋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단순히 이제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인 거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솔직히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야,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쯤 했으면 그래도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라도 있지 않겠냐, 단기 바닥 만들 수 있겠냐라는 어떤 그런 심증 뭐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좋게 보는 하나의 이유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일단 고점을 확인을 해버렸고요. 그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이 돼버렸고 코스피는 일단은 단기 바닥은 만들고 힘이 좀 없는 상황이니까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생각은 없으니까 일단 위로 좋게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콜옵션도 힘이 없고요. 풋옵션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방향성이 혼조한 뭐 그런 상황이죠.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오늘 미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물가 지표 이런 것들, 미시간 지표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뭐 여기서 오늘 밤에 뭐 조금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나스닥 30분봉입니다. 이 진한 오렌지색 선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5일선에 해당할 텐데 여기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의 관점 유효합니다. 참고적으로 어젯밤 미국 증시 좀 부진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가 코스피 일단 뭐 상승 마감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미국은 뭐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코스피는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어놨다. 이런 개념으로 약간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 지금 이 8시 반인데 어제 저점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얘도 좀 힘이 좀 없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조정이 좀 더 깊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정이 좀 더 깊어진다라면 어쨌든 계속해서 눌림지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좀 비리비리하는 거는 여기 직전 고점에 영향을 받아서 좀 비리비리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눌림지 매수의 관점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거고, 장기 채권 투자하실 분들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 이겁니다.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는 뭐 평상시처럼 영상 한 편 올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